안녕하세요. 저는 교통계획 특론 수강생 박사과정 이하식입니다. 실제 대중교통 수요 기반 도어투도어 OD 배정 및 접근 시간 추정을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평가에 대한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뉴노멀 시대 등장으로 대중교통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발생 이후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발생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이 크게 감소함에 반해 새롭게 등장한 교통수단인 공유 전동 킥보드와 서울시 공유 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이라는 공공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중교통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대중교통을 평가했던 여러 연구 및 논문에서는 주로 정류장 혹은 교통존 단위의 분석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중교통 통행의 중요한 요소인 접근 통행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매크로한 분석은 각 OD들의 통행 특성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특성이 무시되고 집계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중교통 길찾기 기능을 사용할 때 단순히 대중교통의 차례 시간이 아닌 접근 시간까지 함께 고려하여 이동을 계획합니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분석을 위해 도어투도어 통행 분석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대중교통 수요 기반 도어투도어 오디 배정 및 접근 시간 추정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현실성 있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승용차와의 비교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취약 요소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접근성 관련 연구로 베넨스는 개별 건물 단위 대중교통 접근성을 평가하였는데 지표로 특정 시간 이내에 특정 출발지로부터 도달 가능한 도착 지수를 사용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실제 통행 수요가 아닌 단순히 건물 기반 접근성을 계산한 것과 실제 대중교통 통행 시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누투는 정류장의 일정 반경 안에 포함되는 건물 단위의 거주자 및 종사자를 잠재적인 대중교통 수요로 가정하고 접근성을 측정하였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수요 및 보행거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타마스비와 하세나스는 센서스 블록 단위로 대중교통 통행 시간을 계산하고 중력 모형에 적용하여 접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순히 거주자와 종사자 수 기반으로 접근성을 평가하였고 실제 통행 시간과는 차이가 있는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커흐는 각 교통존에서 75개의 샘플 포인트를 추출하여 출 도착지로 선정하고 건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웨이트를 가한 교통 수요를 계산하고 접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수요와 통행 시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헌 고찰 결과 본 연구와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정리해 보았는데 먼저 도어투도어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 그러나 기존에도 수행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 연구들과의 차별성은 전수에 가까운 교통카드 데이터에 기록된 수요를 기반으로 도어투도어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차별점으로는 본 연구는 교통카드 데이터에 기록된 실제 대중교통 통행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 외 자동차 통행 시간과 보행 시간은 교통 상황과 물리적 환경에 반영된 API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련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접근성 평가 방법과 OD 배정 방법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근 통행 캡티브 라이더를 추출하여 통근자들의 도어투도어 통행을 구축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접근성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가상카드 번호가 유지되는 교통카드 데이터와 건축물 내장 데이터, 그리고 티맵 API를 통해 구득한 보행 및 자동차 통행 정보와 카카오맵을 통해 구득한 자전거 길찾기 데이터입니다. 교통카드 데이터는 수도권 기준으로 전수에 가까운 대중교통 통행 정보가 기록되는 데이터로 승차 지점, 하차 지점, 출발 시각, 도착 시각, 환승 횟수, 통행 시간, 통행 거리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입니다. 건축물 내장 데이터는 전국의 건축물 단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로 캡티브 라이더들의 거주지와 사무지를 배정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팀앱 API 통행 정보 데이터는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원하는 출 도착지의 좌표를 입력하면 승용차 및 보행 통행 정보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길찾기 데이터는 현재 국내에서 자전거 길찾기 API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없어서 크롤링을 통해 카카오맵의 자전거 길찾기 데이터를 구독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캡티브 라이더를 추출하였습니다. 2016년 평일 열흘치의 수도권 트립체인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서울시 내부 통행을 추출하고 오전 오후 첨 2시에 발생한 통행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루 내 발생한 트립체인의 수가 2개인 카드 아이디를 추출하였습니다. 이는 출근과 퇴근 통행이 모두 이루어진 아이디만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출근 통행의 종료 시각과 퇴근 통행의 종료 시각이 10시간 이상 차이 나는 트립 체인을 추출하였습니다. 이는 하루에 2번의 통행이 발생하더라도 출퇴근 통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초반에 한 번, 오후 7시 후반에 한 번, 이렇게 오후 첨 2시에만 2번 통행한 사람들을 필터링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필터링한 트립 체인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고 출근과 퇴근 통행을 하나의 열로 묶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중에서 열흘 동안 5일 이상 통행한 카드 아이디만 추출하였습니다. 해당 카드 아이디를 갖는 사람들을 대중교통 캡티브 라이더로 선별하였고 총 35만 명의 아이디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선별한 캡티브 라이더들의 거주지 근처로 추정되는 정류장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아이디별 출근 통행의 승차 정류장과 퇴근 통행의 하차 정류장 중 가장 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한 정류장을 거주지 근처 정류장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실 근처 정류장은 출근 통행의 하차 정류장과 퇴근 통행의 승차 정류장 중 가장 빈번하게 통행이 발생한 정류장을 사무실 근처 정류장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시내 주거 건물을 추출하고 좌표를 매칭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 표제부 데이터에서 주거 용도인 건물 주소를 추출하였습니다. 서울시 건물의 약 75%가 주거용 건물이었고 네이버 지도 API의 지오코딩 기능을 활용하여 좌표를 매칭하였습니다. 좌표를 매칭한 주거 건축물들의 세대수와 가구수를 통합하여 건물별 대표 세대수를 선정하고 서울시 평균 세대원 수와 인구 대비 종사자 비율 및 종사자 1인당 평균 출근 통행량을 이용하여 세대당 출근 통행 유발 원 단위를 추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 업무 건물을 추출하고 좌표를 매칭하였습니다. 면적당 업무시설 사람 유발 원단위와 평일 오전 첨두시 비율을 고려하여 업무시설 면적당 출근 통행 유발 원단위를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류장을 건축물로 배정하는 방법론입니다. 먼저 앞에서 추출한 주거지 근처로 추정되는 정류장 반경 1000m 내에 포함되는 주거지를 추출하고 거리 조락 함수를 이용해 거리별 접근도를 반영하여 LP 포뮬레이션을 하였고 결정 변수가 약 230만 개인 LP를 풀었습니다. 사무실도 같은 방법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수단별 속도를 비교하는 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승용차 속도와 대중교통 차내 통행 속도를 비교하였고 퍼스트 마일과 차내 통행을 같이 고려한 대중교통 통행 속도와 차내 통행과 라스트 마일을 같이 고려한 대중교통 통행 속도를 승용차의 통행 속도와 각각 비교하였습니다. 지표값이 0보다 큰 경우 새로운 접근 수단을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 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차내 통행 속도가 승용차 대비 낮은 경우 카하일링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여 속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주지 배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각 정류장에서 주변 주거지로 수요가 배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실도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 결과 약 24만 명의 통근자들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배정하였고 거주지는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하였으나 사무실의 경우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종로구에 주로 위치하였습니다. 접근 보행 정보는 티맵 API 보행자 경로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독하였습니다. 보행 정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구독한 보행 정보와 교통카드의 통행 정보를 결합하여 완성된 도어투도어 통행 정보를 구축하였고
같은 OD에 대해 승용차 통행 정보를 구득하였습니다. 구축된 통행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 주소, 사무실 주소, 각 대중교통 정류장 번호와 통행시간 거리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시간 제한으로 인해 통근자의 약 10%인 2만 5천 명에 대한 통행 정보를 구축하였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타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접근 시간은 5.7분으로 나타났고 90% 이상의 OD가 10분 이내의 접근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이글스 타임은 평균 액세스 타임보다 짧은 3.6분이 나왔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업무 시설의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 대중교통 탑승 시간은 약 28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근 시간을 모두 고려한 평균 대중교통 통행 시간은 37.5분으로 접근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10분 정도 늘어났습니다. 즉 대중교통 통행 시간의 약 25%는 접근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통행과 동일한 OD에 대한 승용차의 평균 통행 시간은 41.2분으로 대중교통 통행 시간보다 길게 나타났습니다. 접근 시간을 배제한 대중교통 탑승 시간과 승용차 통행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약 6.8%의 통근자만 승용차의 통행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접근 시간을 고려한 대중교통 통행 시간과 승용차 통행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약 62.3%의 통근자의 출근 통행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대중교통 통행에 있어서 접근 시간을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별로 비교해 본 결과 접근 시간을 고려하면 다수의 구에서 많은 수의 통근자의 출근 통행이 승용차가 더 유리해집니다. 접근 시간 고려 전후를 구별로 비교해 보면 접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성동구의 경우 통근자의 약 30배가 승용차의 통행 시간이 더 짧아지게 됩니다. 앞에서 정의한 대중교통 접근성 지표를 계산한 결과 통근자의 약 35%가량이 엑세스 통행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29%가량의 통근자는 이글스 통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접근 취약 OD를 지도상에 나타내었습니다. 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수요가 많은 OD입니다. 확대해서 살펴보면 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역으로 접근하는 통행이 취약하다고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거주지가 많아 통근 수요가 많고 지하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체 지하철 통행 요소들 중 접근 통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노원역 인근 아파트에서 노원역으로 가는 접근 통행을 자전거로 대체한 결과 지표값이 개선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로 가는 라스트 마일 취약 OD를 선정한 결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철역에서 밀집되어 있는 업무 지역으로 접근하는 통행이 취약하다고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통근자의 수가 많고 지하철 대비 보행 속도가 현저히 느리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출발하여 인근 사무실로 가는 통행을 자전거로 대체한 결과 승용차의 통행 속도보다 더 빨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퍼스트, 라스트 마일 통행을 모두 고려했을 때 출근 통행에서 대중교통의 경쟁력은 승용차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접근 통행을 고려하지 않은 정류장 단위 분석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평가 결과 주거지와 업무 시설 밀접 지역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면 접근성은 개선되나 도입의 우선순위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수요뿐만 아니라 접근 시간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즉 수요도 많고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선정된 OD의 접근 시간이 도로 3 내지 4분밖에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한다 하여도 그 효과가 미비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대중교통 통행정보와 그 외 다른 수단들의 통행정보의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통카드 데이터는 2016년 11월 자료이고 그 외 다른 수단들의 통행정보는 현재 시점 기준 정보입니다. 만약 최신 교통카드 데이터를 구득할 수 있다면 시점이 통일되어 분석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접근성 평가 및 취약지역 선정 단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어투도어 분석의 장점은 각 OD별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나 분석 결과의 시각성 및 정책 수립과 같은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집계된 결과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정립한 후 결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통근자 전체의 통행 정보를 구독하지는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구독하여 통행 정보를 완성시킬 것이고 출근 통행과 마찬가지로 퇴근 통행도 분석할 예정입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